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제 친구가 새 2마리를 키우는데요. 한 놈은 힘이 세고 한 놈은 힘이 약해서 갑을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 힘 약한 새를 더 아끼고 배려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힘이 센 새가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힘이 없던 새가 갑자기 힘센 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이겠죠. 평소에 당한 놈이 갑자기 힘이 센 놈을 괴롭히는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밉더라고요. 진짜 좋은 새인지 아니 좋은 사람인지 아닌 건 그 사람이 힘이 셀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닐까요? 힘이 세졌을 때 그동안 날 괴롭힌 사람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세졌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힘을 잘 쓰는 사람일 겁니다. 2019년 8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은 비가 많이 왔고 지금 하늘이 맑지 않아요. 낮은 어때요? 나주도 어제 저녁부터 좀 비가 오더니 지금은 그래도 좀 그친 상태예요. 그렇군요. 올해 유독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특히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은 지난주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동향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으로는 애호박과 적상추가 있습니다. 애호박은 일주일 새 58% 상승한 개당 1,966원, 그리고 적상추 역시 55.5%가 올라서 100g당 1,569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추와 애호박 가격 상승의 원인은 역시나 폭염인데요. 애호박은 도매시장에서 그 전주에 이미 높은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고가로 이제 거래된 상품이 이제 슬슬 소매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올랐고요. 또 적상추는 폭염으로 인해서 잎이 녹으면서 전반적으로 생육이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출하 물량 감소하면서 지난주는 가격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폭염이 오면 채소 가격이 오르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내려간 품목도 있죠? 네, 최근 들어 이 쪽파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폭염으로 인해서 쪽파의 변색 그리고 끝마름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상품성이 이전만큼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출하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줘서요. 쪽파는 전주에 비해서 16% 하락한 키로당 평균 5,881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네? 또 원형 방울토마토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 폭염으로 산지 작업이 좀 지연되면서 출하 물량은 감소했지만요. 지금이 또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급식업체처럼 이렇게 대량 수요체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가격은 키로당 4,87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물도 좀 알아보죠. 이번 주 알아야 할 품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내리는 품목에는 건오징어와 냉동갈치가 있겠습니다. 오징어 생산량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평년보다 5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오징어 가격은 평년보다 130% 상승한 상황으로 가격 부담이 이제 소비 감소로까지 이어져서요. 지난주 건오징어가 10마리당 61,360원인데 여기서 이번 주는 소폭 하락세 보일 전망입니다. 네. 또 냉동갈치 역시 가격이 좀 내리겠는데요. 6월 기준으로 해서 갈치 생산량이랑 수입량이 모두 평년 대비 15%나 증가를 했거든요. 공급량이 충분한 상태로 이 시장 내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이번 주는 소매가 마리당 4,627원에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그 양파 가격 많이 떨어져서 우리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네. 요즘 양파 가격 어때요? 네, 최근 이슈였던 품목을 꼽으라고 하면 양파와 마늘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집중해야 할 품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올해 양파의 생산량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23%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정부 정책의 효과도 있었고 또 어제 말
말보기의 영향으로 이 수요가 더 늘면서 공급도 늘었지만 그만큼 소비도 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양파 가격은 키로당 1,285원 정도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년보다 23% 증가했다면 양이 꽤 될 텐데 그 많은 양파를 다 어디에 소비했습니까? 제가 한 0.01%는 제가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양파 되게 잘 먹거든요. 네, 이게 금년 양파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사실 내수 시장의 수요만으로는 채우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것이 수출을 늘리는 방법이었는데요. 네. 물론 국내 소비도 정말 많이 늘긴 했지만 양파 수출이 역대 최대를 좀 기록했습니다. 7월 누적량이 3만 톤을 돌파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정도예요. 애초 목표했던 양파 15,000톤은 이미 7월 달에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 한 달 만에 18,000톤을 추가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본 무역제재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의 현실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가장 큰 문제 바로 인력인데요.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군복무 대신에 중소기업에서 병역대체 복무 제도를 이용해서 산업기능요원 또 전문연구요원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이달 말에요. 이 병역특례 요원들을 줄이는 그런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좀 시름이 크다고 해서요. 오늘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오늘 생생경제에 나오셨는데 먼저 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어떤 곳이고 또 여기에 소속된 회사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는 2차 금속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네.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복돋우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입니다. 네, 이사장님. 저희들은 회원사가 452개 정도 되면서 네. 저희들 회원사들이 주로 생산하는 것은 철제 및 스테인리스 강판, 강관, 철선 등을 이용하여 이 가드레일이라든가 케이블 트레이, 컨테이너 하우스, 그다음에 방음벽, 방음판, 데크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어도 알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 경제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많이 만드는 제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산업용품의 핵심적인 자재를 만들고 구현해내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그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 이제 그 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좋은 인력들 데려와다가 좋은 기술 개발하고 싶은데 좋은 인력들이 오기에는 일단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기업보다 넉넉지 않으니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그 청년들이 제조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기피하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이나 편한 쪽에 일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 뿌리 산업이라고 예, 하셨어요. 참 그 말이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데 생생경제에 오신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제조업이 뿌리다.
이 제조업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제조업에 특히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업에 많은 젊은이들이 안 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로 있는 거잖아요. 예. 산업 기능 요원. 예. 이 산업 기능 요원들이 현재 중소기업 현장에 얼마나 가 있습니까? 산업기능요원들이 중소기업에 가 있는 것은 기능요원만 공업 분야에 19,309명이 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6,642원. 네.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로서 36,629명이 있습니다. 네.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조 312억 원으로 다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72.6%가 산업기능요원의 직무 수행 역량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산업과 수요자들이 서로 같은 맥락에서 필요를 하고 또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네. 중소기업의 83.5%가 산업기능요원이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 또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하네요. 예. 이 요원들이요. 지금 병역대체 복무제도에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이제 학사학위 이하의 인력들이 이제 이곳에서 기업의 제조나 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제도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석사 이상의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연구 R&D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전문연구요원. 그렇죠. 이런 석사나 박사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를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산업이 필요한 분야를 완성시켜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산업계 기능요원들은 우리 산업 현장의 기초 기술을 습득해서 숙련시켜서 자기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도 개발함과 동시에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산업의 아주 큰 핵심적인 요원들입니다. 네.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군 복무를 면제해 주잖아요. 그 훈련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위 선양을 한 것도 있고요. 이제 이분들은 군 복무를 이 연구 활동으로 대체하는 거죠. 연구 활동과 생산 활동을 대체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그것이 병역을 면제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필드에서 자기가 구현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잠재적인 기술, 기능, 인력이 재능이 거기서 표출되면서 이제 산업 요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정상적인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 뿌듯함, 보람을 같이 느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이제 당장 내년부터 산업기능 요원들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게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대안으로 하나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연구, 생산 현장에서 산업기능 요원들 그리고 전문 연구 요원들을 빼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연구요원이라든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산업요원으로다가 만약에 채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생산활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능이나 기술은 단기간에 숙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 훈련과 작업 가운데서 기술이 습득하고 거기서 발전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자국으로 가보면 거기서 단절이 되는데 산업기능요원들이 우리 생산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분들이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 생산활동을 하면서 기술 발전이 같이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선산업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기능이 축적이 돼서 더 이상 발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원들, 산업기능 요원 같은 경우에 수가 줄면 이제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일반 노동자로 대체해야 되는데 사실 주 52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도 좀 가중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이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보유한 어떤 업체는 전문 연구 요원이 9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 9명이 이렇게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전문 연구 요원이 핵심적인 연구와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기업이 항구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요원들이 단절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분야를 누가 할 거며 또한 지금 현재 대학에서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병역 면제를 전제하에 연구소라든가 국제기관에 가서 자기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가 병역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구태여 국내에서 안 할 겁니다. 그렇죠. 해외로 나갈 건데 해외로 나가면 최소한도 5년 이상 걸리는데 거기서 종사하다 보면은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의 갭이라는 것은 연구 요원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기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인정받고 자기 포지션이 어느 위치에 가기를 바라는데 네. 그것이 단절된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특히 그 실업계 고교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들이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면은 누가 어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실업계 고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균형 있게 한 발 물러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움은 고퀄리티의 네. 인력들을 쓸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복지가 되지 않은 건데 그걸 이제 병역이라는 이점을 주면서 그러네요. 그 인력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최근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본격화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베어링 업체에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병역 특례를 좀 가급적 중소기업에 많이 배정하라라고 예. 지시를 했는데 예. 정책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달 말에 국방부에서 발표한다 그랬죠. 예. 이게 조금 압력이 될까요? 대통령의 말씀. 뭐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지금까지 이미 발표된 자료만 봐도 네. 그것이 필요해되는 것은 대통령 말씀 이전에 이미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무청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그런 병역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 2019년도에 소집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2만 3천 명 중에서 3년 동안 복무기간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가 11,000명 됩니다. 이 11,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장기 대기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미 네.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점점 잘 관리해서 배치해서 활용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외시하고
어떤 제도만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제도는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폐지되거나 생성되면은 변경하기는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좀 적재적소에 하면 예. 충분히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보고 있는 자료가 아마 제조업 사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한 결과인가 봐요. 이거는 한국중소기업연구원에서 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이 협동조합 안에 있을 텐데 우리 네. 이사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직접적인 호소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지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한 이제 일본과의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러블이 생긴 상황에서 네. 여기다가 그 산업요원 제도까지 폐지시킨다 그러면은 결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하셔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조업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어려움 참 여러 차례 전해드리는데도 저도 좀 답답합니다. 마음이 좀 어려운데 또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이 소재업 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변화 이런 게 있습니까? 소재 부분 산업의 좀 변화? 예. 지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연구 개발에 6개월, 1년 반 내에 이건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하고 있는데도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제품의 품질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제품하고 동등한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전문화되고 글로벌화된 시장 환경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결한다. 이거는 이제 과거 방식입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독특한 제품을 만들고 가장 우수한 것들을 모아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대단히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물론 모든 사장님들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제조업하신 대표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지 이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나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하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좀 국산화 기술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현장에 생각하시나요? 항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이지 시도조차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CD라든가 네. 그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MP3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극복을 허물어서 세계 시장에 우뚝 선 거지 시도조차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대표님들도 그런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그렇죠.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제조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갑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지금 가장 위험을 느끼는 분들은 제조업 분들이니까. 제일 피해가 많죠. 네. 가장 지금 시급하게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 이 병역특례 문제 말고요. 이 때문에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으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화학물질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노동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십사 하고 규제 해제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미 벌써 우리들 의견은 다 전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인들을 믿고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지. 네. 이것을 모든 것을 뭐 제도라든가 자금을 아하. 지원해 준다? 이거는 조금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할 생각하지 말고 방향과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기업이.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대기업에 원하는 거 있으세요? 대기업도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분들도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검증이 덜 되고 불확실한 것들을 무조건 우리가 써달라고 생떼를 부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겁니다. 네. 자, 이와 가운데 이 병역특례법은 기존에만 유지해줘도 기존의 제도만 유지해줘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신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제조업 대표님들 힘내시기를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